1803년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평당 4만 원에 사들이며 영토를 단번에 2배로 늘립니다. 왜 나폴레옹은 이 거대한 대륙을 내던졌을까요? 왜 미국은 국가 파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돈을 지불했을까요? 오늘은 미국을 초강 대국으로 만든 절박함의 역사를 파헤쳐 봅니다. 생명줄이 막히다. 이야기는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독립 당시 13개 주는 모두 산맥 동쪽에 있었지만 독립 이후 수십만 개척민이 새로운 땅과 기회를 찾아 거대한 산맥 너머 서부로 진출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과 물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였습니다. 육로로 다시 산맥을 넘어 동부로 가져간다. 불가능했죠. 당시 기술로는 산맥이 너무 가파르고 험했으니까요. 유일한 답은 미시시피 강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흐르는 이 거대한 강. 이 강을 따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 이게 서부 개척민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단 하나의 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 하구의 도시 뉴올리언스였죠. 서부 개척민 수십만 명의 생계가 이 도시 하나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1802년 재앙이 찾아옵니다. 미국 농민들이 뉴올리언스에서 누리던 중요한 특권이 하루아침에 박탈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관세 없이 뉴올리언스의 물품을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막혔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중요한 뉴올리언스가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부 농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스페인도 이런데 나폴레옹은 얼마나 가혹한 관세를 물릴까? 분노는 곧 위험한 논의로 번졌습니다. 차라리 우리끼리 독립해서 프랑스와 직접 거래하자. 독립한 지 채 30년도 안 된 신생국 미국은 벌써 분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제퍼슨의 무리수. 제퍼슨 대통령은 위기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만약 뉴올리언스를 놓친다면 서부는 물론 미국 전체가 분열될 수 있어요. 프랑스령 뉴올리언스 확보가 국가 안보와 분열 방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알았습니다. 제퍼슨은 로버트 리빙스턴과 제임스 멀로를 특사로 파리에 급파합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나폴레옹을 직접 만나 뉴올리언스만 사오라.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쓸 수 있다. 사절단은 크게 놀라며 묻습니다. 잠깐만, 지금 1,000만 달러라고 하신 거 맞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당시 미국 연방 정부의 연간 예산이 1,0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치 국가 예산 전부를 한 도시를 사는 데 쓰겠다는 거였어요. 발에 떨어진 불을 끄자는 계획이긴 했지만 이제 겨우 독립한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재정적 도박이었죠. 하지만 제퍼슨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서부는 떨어져 나가고 미국은 해체될 수도 있었으니까. 나폴레옹의 악몽. 그런데 왜 프랑스는 루이지애나를 원했던 걸까요? 나폴레옹에게는 거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질문의 답은 바로 설탕으로 막대한 불을 안겨주던 프랑스 최고의 식민지 카리브해의 아이티에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구상은 이랬습니다. 루이지애나를 아이티의 식량 창고로 삼는다. 아이티는 설탕 생산에만 집중하고 루이지애나에서 식량을 공급해 북미 대륙에 프랑스 제국을 건설한다. 허점없이 완벽한 계획인 것처럼 보였죠. 단 아이티만 확보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1792년부터 아이티에서는 대규모 노예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1802년 이 혁명을 끝내려 정예군 수만 명을 아이티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진압이 성공하는 듯했으나 아이티 혁명군의 격렬한 저항과 결정적으로 황열병이 크게 퍼지면서 전장을 이끌던 총사령관마저 황열병으로 죽고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합니다. 1803년 말 아이티가 프랑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면서 흑인 노예들이 세운 최초의 독립共화국이 탄생합니다. 계획의 심장인 아이티를 잇자 나폴레옹에게 루이지애나는 아무 쓸모없는 땅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유럽 세력 균형을 지키려는 영국과 전 유럽 지배를 꿈꾸던 나폴레옹 간의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긴급 군자금이 절실했고 아메리카 대륙 따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어차피 전쟁이 나면 영국 해군이 루이지애나를 점령할 텐데 차라리 팔아서 돈이나 챙기자. 대담한 계약. 1803년 4월 8일 미국 사절단은 뉴올리언스 메인만을 위해 이미 무리였던 1,000만 달러를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프랑스 재무담당관의 충격적인 제안. 차라리 1,500만 달러에 루이지애나 전체를 가져가시죠. 대통령이 허락한 금액보다 무려 500만 달러나 비싼 가격이었기에 사절단은 큰 난감함에 빠졌습니다. 제퍼슨은 분명 뉴올리언스만 사오라고 했지 대륙의 3분의 1을 사오라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거절하면 나폴레옹이 변심하거나 영국이 먼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부로의 확장을 원하던 미국으로서도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이기도 했고요. 결국 사절단 두 사람은 대통령 명령을 어겨서라도 이 기회를 잡는다. 라면서 프랑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803년 4월 30일 양국 계약 체결로 미국 영토는 하루아침에 2배 가까이 확장됩니다. 평당 4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한국 면적의 21배에 달하는 막대한 땅을 미국이 거머쥔 겁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제퍼슨은 기쁨과 동시에 헌법적 문제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헌법에 없는 영토 매입 권한. 엄격한 헌법 해석론자이던 제퍼슨에게는 자신의 원칙에 반하는 큰 난제였습니다. 하지만 제퍼슨은 밀어붙였습니다. 이건 국가의 생존이 걸린 불가피한 조치다.
의회는 격렬한 논란과 대통령의 독재자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가 미래를 우선하여 조약을 통과시켰습니다. 초강 대륙의 길.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미국은 현재 15개 주를 포함하는 영토의 23%에 달하는 광대한 땅을 얻게 됩니다. 이 거래 하나로 미국은 대륙 국가로 발돋움했고 서부 개척의 기반을 다지며 초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좌절, IT 혁명의 승리, 개척민들의 절박함, 그리고 두 사절단의 대담함. 이 모든 것이 만나 탄생한 루이지애나 매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